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불행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다른 객체이자 독립된 인격체이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본성을 바꾸는 일은 손으로 바위산을 옮기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고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견해 차이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직접 깨닫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내가 들은 말이 너무 어리석어서 화가 난다면 그 상황을 단순히 희극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적절한 대응책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은 본래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관심조차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한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눈길이 가는 것 정도의 찰나의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본래 사람은 자신의 흥미를 끌만한 정보가 아니라면 남들의 이야기는 쉽게 무시한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내가 부끄럽거나 민망한 순간조차도 사람들은 제 갈 길 말고는 관심이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같은 크기로 다른 사람을 본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그릇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그릇이 매우 좁은 경우 넓은 그릇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둘 사이에는 아무런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그릇 크기만큼만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그릇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믿는 척하고 믿지 않는 척하라. 만일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그것을 믿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럼 그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 곧 정체가 드러나고 만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럼 상대방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피할 것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분노나 미움을 말이나 태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습고 어리석으며 천한 짓이다. 분노나 미움은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상대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상대의 나쁜 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가능한 한 어느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본성을 기억해두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행동이다. 단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나쁜 면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고생해서 벌었던 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 단점으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순간에 그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눈뜨고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남의 단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되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먼저 대응하라. 인간은 저마다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할 때 가면을 쓰는 법이다. 사람에게 꼬리를 치지 않을 정도로 나쁜 개는 없다는 이탈리아의 격언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가면에 속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호의적으로 다가오면 거부하지 말되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하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가장 멋있고 이쁜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 가면을 스스로 벗기 전까지는 억지로 벗기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친구의 우정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친구의 우정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내가 최근에 겪은 불행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때 친구의 얼굴은 진심 어린 슬픔으로 가득하거나 반대로 냉정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은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을 보면서 종종 기쁨을 느낀다는 말처럼 악마의 웃음을 짓기도 한다. 사실 인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친한 친구가 최근에 일어난 자신의 큰 불행을 호소하거나 약점을 고백하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다. 내 고민이나 불행을 이야기했을 때의 친구의 반응을 보라. 그의 말과 표정이 우정이다. 예의 바른 태도가 가장 싸게 먹힌다. 예의 바른 몸가짐이란 도덕적, 지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서로 무시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암암리에 합의한 것이다.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인해 서로의 도덕적, 지적 빈약함은 폭로되지 않고 이익만 남게 된다. 따라서 예의 바른 몸가짐은 현명한 행위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또한 예의 바른 몸가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따라서 예의 바른 몸가짐을 절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것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것은 분별 있는 행위다. 아무리 친해도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라. 우리는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비밀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친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때와 장소에 따라 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자에는 허영심이, 후자에는 현명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쪽을 선택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실을 다루며 우리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부정과 거부를 통해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 대한 수많은 독설에도 불구하고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로 매도했지만 그는 매서운 인간 현실에 맞대어 명랑하고 건강한 인간상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그의 철학은 머리맡에 두고두고 듣고 읽기에 좋습니다. 내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지혜가 필요한 공간, 철학저택이 선인들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불행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다른 객체이자 독립된 인격체이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본성을 바꾸는 일은 손으로 바위산을 옮기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고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견해 차이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직접 깨닫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내가 들은 말이 너무 어리석어서 화가 난다면 그 상황을 단순히 희극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적절한 대응책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은 본래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관심조차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한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눈길이 가는 것 정도의 찰나의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본래 사람은 자신의 흥미를 끌만한 정보가 아니라면 남들의 이야기는 쉽게 무시한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내가 부끄럽거나 민망한 순간조차도 사람들은 제 갈 길 말고는 관심이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같은 크기로 다른 사람을 본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그릇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그릇이 매우 좁은 경우 넓은 그릇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둘 사이에는 아무런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그릇 크기만큼만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그릇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믿는 척하고 믿지 않는 척하라. 만일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그것을 믿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럼 그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 곧 정체가 드러나고 만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럼 상대방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피할 것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분노나 미움을 말이나 태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습고 어리석으며 천한 짓이다. 분노나 미움은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상대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상대의 나쁜 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가능한 한 어느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본성을 기억해두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행동이다. 단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나쁜 면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고생해서 벌었던 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 단점으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순간에 그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눈뜨고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남의 단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되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먼저 대응하라. 인간은 저마다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할 때 가면을 쓰는 법이다. 사람에게 꼬리를 치지 않을 정도로 나쁜 개는 없다는 이탈리아의 격언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가면에 속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호의적으로 다가오면 거부하지 말되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하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가장 멋있고 이쁜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 가면을 스스로 벗기 전까지는 억지로 벗기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친구의 우정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친구의 우정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내가 최근에 겪은 불행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때 친구의 얼굴은 진심 어린 슬픔으로 가득하거나 반대로 냉정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은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을 보면서 종종 기쁨을 느낀다는 말처럼 악마의 웃음을 짓기도 한다. 사실 인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친한 친구가 최근에 일어난 자신의 큰 불행을 호소하거나 약점을 고백하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다. 내 고민이나 불행을 이야기했을 때 친구의 반응을 보라. 그의 말과 표정이 우정이다. 예의 바른 태도가 가장 싸게 먹힌다. 예의 바른 몸가짐이란 도덕적, 지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서로 무시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암암리에 합의한 것이다.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인해 서로의 도덕적, 지적 빈약함은 폭로되지 않고 이익만 남게 된다. 따라서 예의 바른 몸가짐은 현명한 행위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또한 예의 바른 몸가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따라서 예의 바른 몸가짐을 절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것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것은 분별 있는 행위다. 아무리 친해도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라. 우리는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비밀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친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때와 장소에 따라 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자에는 허영심이, 후자에는 현명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쪽을 선택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실을 다루며 우리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부정과 거부를 통해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 대한 수많은 독설에도 불구하고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로 매도했지만 그는 매서운 인간 현실에 맞대어 명랑하고 건강한 인간상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그의 철학은 머리맡에 두고두고 듣고 읽기에 좋습니다. 내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지혜가 필요한 공간, 철학저택이 선인들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어쩌면 내 주위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주위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일지라도 주위에 나쁜 사람을 두고 있다면 인생이 금방 망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 곁에 둔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나무들을 심으면 울창한 숲이 되고 썩은 뿌리로 이루어진 나무를 심으면 보잘것없는 숲이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위에 이런 성격을 가진 자들을 멀리하라. 오늘은 장자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내 인생을 멋지게 가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친구의 기쁨에 같이 즐거워하지 않는 자를 멀리하라.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만이 문제가 아니다. 남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법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 축하와 칭찬에는 어떠한 돈도 들지 않는다. 그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고 당신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둘째, 이간질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간질은 본디의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감정이다. 나보다 남이 더 친하고 가까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사람은 다 같이 모여 힘을 이루고 지혜를 만들어내는 동물이다.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파멸하고 만다. 새치어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남의 험담을 스스럼 없이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일도 꾸며내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셋째,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을 멀리하라.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지내다 집에 쌀이 떨어졌을 때만 바가지를 들고 찾아오거나 가져갈 것이 없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마라. 당신에게 얻어갈 것이 없다면 결코 다시 오지 않을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런 자들은 내가 헐벗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본래 남에게 받아가는 방법만 체득한 부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거나 신경을 끄고 언제든 떠나가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으로만 생각하라. 그런 관계는 딱 거기까지이다. 넷째, 단점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멀리하라. 자신의 모자란 점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상대의 약한 곳을 찌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단점을 떠벌리는 것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어떠한 죄의식도 비판도 없이
남에 대해 비난을 쏟아낸다. 이런 사람에게는 칭찬도 비판도 삼가하라. 사람은 단순해서 칭찬해주면 어깨가 올라가고 찍어 누르면 비굴해지는 법이다. 계속해서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도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번째, 끊임없이 불평하는 자를 멀리하라.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당신의 모든 기력을 가져갈 것이다. 이들은 세상 모든 것에서 결점을 찾고 불평을 한다. 어쩌면 불평을 하기 위해 결점을 찾는 것은 아닌가 싶은 부류다. 이들의 부정적인 언행은 전염성이 있어 나의 생각을 더럽힌다. 어떤 조직이든 이런 자가 있다면 그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긍정적인 기운을 모두 해치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불평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만약 내가 아끼는 가까운 사람이라면 진심을 담아 조언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좋다. 상대방을 구하고자 자신까지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없듯이 이미 불평의 굴레에 빠진 자를 가까이 두면서 나에게 상처를 입힐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간특한 사람을 멀리하라. 간특의 의미는 간사하고 악독하다는 뜻이다. 태어난 인성 자체가 간특한 사람이 있다. 이런 자들은 한 곳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으면 관계를 맺지 않으며 원하는 것을 얻으면 떠난다. 이런 자들은 상대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 상대가 나쁜 짓이나 실수를 하면 괜찮다고 말하며 속으로는 그것을 즐기는 자들이다. 위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곁에 두면 당신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상한 길로 가게 될 수도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주위 사람들 모두 다 이에 해당됩니다. 저는 누구와 어울려야 한단 말입니까? 만약 지인들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면 냉철하게 생각하라. 당신은 그동안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어온 것이고 그 관계로 인해 당신을 좀먹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라. 관찰하고 또 관찰하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한번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어울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목자흑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게 변한다는 뜻이다. 원하던 원치 않던 당신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닮아가고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인간관계는 원래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나쁜 인연을 멀리하는 것부터가 좋은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라. 우리의 소중한 삶을 책으로 비유하자면 책 한 장 한 장을 채우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누구를 두냐가 곧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지혜가 필요한 공간 철학저택이 선인들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만큼 어려운 일들을 연달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나의 아픔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 그리고 지인들까지 나를 보듬어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은 공허하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위 사람들 모두 상처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벅차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든 마음 때문에 어떤 날에는 괜히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에게 화도 내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 보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와
미안한 마음이 몰려옵니다. 당신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행동과 태도를 조심하고 또 경계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상황과 사정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후회하기 전에 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의 삶이 마라톤 같다고 비유하는 이유는 마라톤 경기를 뛰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버겁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과정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차츰 나이를 먹어갈수록 젊었을 때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삶의 쓰라림과 아픔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건 오로지 나의 몫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취약하고 나약해져 있을 때일수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땅과 같다. 우리가 딛고 사는 저 토양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한 인간으로 잘 자라도록 도울 수도 있다. 하지만 꼭 토양이 좋은 역할만 하라는 법은 없다.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악영향을 끼칠 때도 있다. 잘못된 토양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 시들게 하며 심지어는 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자라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 꽃 피우고 또 어떤 식물은 그대로 시들어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즉 플라톤은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나의 행복과 기쁨이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며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맺어온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풍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 자신에게 너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플라톤의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마주하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칭찬만 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무엇이 정말로 유익하고 해로운지 판단하기보다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칭찬부터 하고 보는 경우들도 많다. 하지만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반대편에 앉아있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처세에 능한 사람들은 말부터 꺼내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꺼낸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말을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쉽게 뒤틀리고는 한다.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도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무조건 말부터 꺼내고는 한다. 대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소모적이고 건설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내가 모임이나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거나 할 말이 없어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도록 해라. 또 마음에 없는 말을 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사람들 사이에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말이라도 되는 대로 꺼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실수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한번 꺼냈던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주워 담을 수 없는 한마디로 인해 지금껏 힘들게 쌓아 올렸던 평판과 명성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당신이 사람을 마주하며 비밀로 간직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을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마음 편하다. 오히려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면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위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사생활에 대해 실컷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를 점점 더 볼품없게 만드는 것이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차라리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조용히 술과 고기를 사줘라. 당신이 만약 인색하게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상대방은 당장은 곁에 있더라도 자랑할 일이 떨어지면 당신을 떠나거나 험담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겸손한 자세를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해라.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나의 선행이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깎는 행동이다. 이는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된다.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랑보다는 겸손과 따뜻한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만들 것이다. 자랑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쉽게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특히 나와 별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강해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그러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게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오히려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때로는 험담을 하는 것이 사람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이는 결국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평가하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험담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내 얼굴에 침뱉기가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어설픈 조언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과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말에 답을 내리려는 태도를 멈춰라. 그저 그들의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할 일을 다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인생 조언은 언행에 관련된 주제들이 많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강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쉽게 내뱉는 말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지혜가 필요한 공간, 철학저택이 선인들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